잘 듣는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말 많은 소녀입니다. 반갑습니다. 미국 갔다 왔어요. 아니 내가 진짜 수다가 쌓여가지고 메모장에다가 진짜 막 미친 듯이 엄청 쓰고 미국 가서도 사람들과 대화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되게 일 욕심도 많고 또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인사이트들이 생겼어요. 내 인생의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막 많이 했는데요. 사실 어릴 때 생각해보면 제가 욕심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항상 주어진 상황에서 그때 할 수 있는 것들, 그때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긴 했었어요. 저는 지쳐서 쉴 때는 있었지만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한다든가 회의적으로 인생을 바라본다든가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는 어리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방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친해지고 싶은 친구들한테 다가가는 모습을 보면은 좀 제가 어릴 때 저 자신을 대했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냥 친해지고 싶으니까 무작정 쳐다보고 이렇게 다가가서 막 만져보거나 막 귀찮게 하거나 그러니까 상대방을 헤아리고 상대방에게 뭐가 좋을까 어떤 걸 내가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잖아요. 그냥 호감이나 친근감을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나 스스로와의 관계도 뭔가 그런 식으로 어릴 때는 흘러갔었던 것 같아요. 무턱대고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나를 잘 대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진짜로 내가 나를 잘 대하는 게 뭘까? 내 스스로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게 어떤 걸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나를 양육한다는 태도로 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냥 좋은 대로 하는 거랑 욕구를 따르는 거랑 양육을 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거랑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아, 나 배고파. 나 그냥 여기 있는 거 뭐 몸에 좋든 말든 지금 배고프니까 이 1차적인 욕구를 채워줄 거야. 하고 얌 먹는 거. 이게 이제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나를 양육하는 태도는 내가 지금 배가 고프지만 지금 이거를 먹는 것보다 1시간 기다렸다가 건강한 걸 먹는 게 좋겠다. 아니면 1시간 기다렸다 좀 더 맛있는 걸 즐기면서 먹는 게 나한테 더 좋은 거겠다. 이렇게 지금의 1차적인 욕구와 딱 맞진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나에게 이로운 행동을 하는 거 그게 나를 양육하는 태도로 나를 대하는 거 그리고 그게 진짜로 나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나를 대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스로를 양육한다는 말이 뭐 자녀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반려동물이 있거나 해가지고 이 개념을 이해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바로 자기 관리라는 말인 것 같아요. 제 스스로를 좀 돌보는 법, 제 스스로를 대하는 매너,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제가 어릴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좀 달라진 행동들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저는 정말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한다면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어떻게 살지 목표를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데 그때그때 적응하고 그때그때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목표 세우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냥 그것도 목표인 것 같아요. 현재에 충실하기. 이 목표를 세운다는 말이 좀 거부감이 드신다면은 그냥 뭐 좌우명을 만든다든가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철학을 가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는 그냥 무작정 그냥 나는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으니까 무대뽀로 도전을 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무대뽀로 자꾸 도전을 하다 보니까 준비가 되게 안 돼 있고 어릴 때는 가지고 있는 총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몇 번 난사를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힘이 딸리고 체력이 딸리고 가지고 있는 자원이 딸려가지고 뭔가를 좀 성취하지 못했던 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난사를 했던 이유는 사실은 목표물이 없어서 난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거에 목표가 있었다면은 거기로 내 힘을 좀 모으고 집중을 하고 몰입을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그거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험은 많이 하고 시도는 많이 하고 고생은 많이 한 것 같은데 늘 손에 쥐어지는 거는 없는 그런 좀 젊은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내 삶에 대한 철학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지금 뭐 나이를 떠나서 좀 어린 친구들 중에서도 삶에 대한 철학이 굉장히 뚜렷하고 목표가 분명하고 스타일이 되게 뚜렷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정말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저 스스로를 되게 잘 대접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는 대인관계를 관리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대인관계 관리라는 것은 부당한 상황에 나를 방치하지 않는 것을 의미를 해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어요. 저 예전에 회사 생활할 때 되게 부당하다고 느낀 적 많았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제가 어리고 사회 경험이 없고 좀 성숙하지 못해서 이기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생각하면 정말 더 말이 안 되는 옛날이어서 가능한 그런 부당한 대우들 저 많이 받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제가 저를 그 상황에 방치를 하고 저 스스로를 구하지 않고 그냥 참고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못한 거였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는 거. 그러니까 내 판단을 믿지 않은 거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그게 저에게 엄청난 트라우마와 상처가 되더라고요. 무의식 중에 제 자존감이 많이 깎이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사실 좀 그런 게 있어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좀 부당한 상황에 덜 빠지는 요령도 좀 생겼고, 그리고 사람들도 저를 이렇게 막 어리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대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저 역시도 지금 뭐 부당한 일을 당한다고 해서 그거를 막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항변하거나 뭐 되게 기분 나쁜 걸 표시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저는 부딪히는 성격이 아니에요. 하지만 더 이상 그 사람을 보진 않겠죠? 대인관계를 관리한다는 말은 목소리를 높여서 부당함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 각자의 나를 지키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회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을 아는 것이기도 한 것 같아요. 물론 나부터가 이제 남을 막 공격하거나 남에게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뭐 그럼과 동시에 나도 그런 일을 당할 이유는 없다. 이제 이런 마음을 좀 갖게 된 점이 이전과 좀 달라진 점입니다. 그리고 자꾸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거나 막 굳이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인데 이 집단에서 소외될까봐 그 관계를 유지하거나 그런 것도 나를 어떻게 보면 학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랑 똑같냐면 소화가 안 되는데 계속 더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을 먹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적당히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가져가는 것도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는 건강과 외모 관리예요. 사실 외모 관리 이런 거는 어릴 때 더 많이 했던 것 같긴 해요. 그때는 외모가 내 인생에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모가 너무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그런 단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외모 관리의 단계를 좀 넘어서서 내가 나를 대접하는 수준의 외모 관리 이런 항목들이 저는 좀 늘어났거든요. 겉옷은 막 좋은 거 사. 근데 속옷은 조금 허름한 거 입어. 그랬다면은 지금 오히려 잠옷을 좋은 거 입어요. 20대 때는 사실은 그냥 막연히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이상적이라고 하던 그런 뭐 약간 몸이라든가 얼굴을 목표로 하고 막 그렇게 되려고 되게 노력을 했다면 이제 그런 노력들 끝에 결국에는 이제 그게 될 수 없다라는 거를 깨닫는 거죠. 나이 먹으면서. 그러면서 그냥 내가 될 수 없는 그림이나 내가 아닌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내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러니까 내 모습인데 최상의 모습을 유지하는 거 그게 조금 더 목표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관리는 건강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관리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게 좀 체력의 문제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잠을 잘 못 자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체력이 좀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제 너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잠을 잘 안 잔다든가 끼니를 굶는다든가 해서 얻는 이익보다는 뭐 잠을 잘 자고 끼니를 잘 챙겨 먹어서 내가 조금 더 넉넉한 체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저에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되게 일정하게 좀 컨디션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온전한 매일을 나에게 선물하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네 번째는 돈 관리예요. 제가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돈 관리해라라고 말할 입장은 아니지만 좀 제 어릴 때 안타까웠던 거는 뭐냐면은 돈이 조금 있으면 뭐 생활이 쪼들리고 절약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그냥 계획이 위축이 되더라고요. 저는 좀 그랬었어요. 필요한 건데도 되게 나 자신한테 투자를 못하게 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때 좀 이렇게 돈 공부를 하고 여기서 내가 좀 필요한 걸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가지고 뭐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꼭 돈을 들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알아보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마음이 마구 위축되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버린 시간이나 기회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꼭 필요한 거는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일단 찾아보고 만약에 꼭 필요한데 돈을 많이 들여야 된다라고 하면 다른 걸 줄이고 그거를 꼭 해보는 방법으로 돈 때문에 기회를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의 돈 관리를 빨리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취향 관리를 하라고 하고 싶어요. 이것도 약간은 돈이랑 연결이 돼 있는데요. 이렇게 돈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막 어릴 때는 특히 물욕이 되게 많잖아요. 저는 지금보다 어릴 때 물욕이
정말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살 수가 없으니까 돈만 있으면 저거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돈이 생기면 그렇게까지 안 사고 싶은 것도 되게 많은데 그때는 그냥 없으니까 더 막 그게 소비가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소비가 아니라 좀 뭔가 차선을 선택하는 소비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막 되게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그걸 살 돈은 없으니까 비슷한 걸 산다든가 돈은 그냥 쓰고 싶어. 근데 내가 막 팡팡 쓸 순 없어. 그러니까 막 문방구나 다이소 가가지고 막 몇만 원씩 질러. 이런 거 쓸데없는 거. 내 취향 아닌 물건인데 그냥 살 수 있다는 이유, 세일한다는 이유만으로 뭐 구매를 한다든가. 그리고 요즘에는 당근. 그러니까 중고로 나오면 싸게 느껴지니까 불필요해도 막 사고 그래서 되게 돈 낭비하시는 분들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에게 남는 것도 없고 그런 소비를 반복해서 좋은 점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내 취향이 아닌데 살 수 있어서 사는 물건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은 취향이 점점 더 구려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쓸데없는 물건이 자꾸 쌓이는 것 자체가 저는 그냥 마음에 어떤 짐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불필요한 소비를 줄였던 방법 중에 하나는 상상을 하고 계획을 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필요한 게 뭔지 생각을 해보고 계획을 하고 사는 거, 그런 방법으로 저는 진짜 불필요한 지출이나 충동 구매를 많이 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엔 다 내 취향에 맞는 것들을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점점 취향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취향이 확고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내가 좋아하는 공간에 나를 두는 거, 그것도 되게 나를 대접하는 방법인 거잖아요. 좋은 호텔에 가든가 카페에 가든가 거기에서 느끼고 싶은 게 사실 그런 기분이 아닐까 싶어요. 불필요한 거는 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밀도 있게 들어가서 내 취향을 좀 좋게 확실하게 만드는 거, 그것도 스스로를 잘 대접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저를 잘 대접하기 위해서 했던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하시는 뭐 어떤 루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면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회원님들 잘 자요. 안녕.